외상 성장, 외상, 어떠한 큰 아픔의 시련이나 사고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오히려 삶에 대한 감사, 타인과의 관계, 새로운 가능성을 깨닫거나 개인적인 나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훨씬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적 정직함과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인격이, 영성이 성장을 한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예가 등장하냐면 메타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메타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인지.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보통 내가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하는 나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시요. 내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막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거기에 빠져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인식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나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대사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아 몰라.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살면서 다 들어봤을 법한 얘기들, 그죠? 그럼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 사실은 모르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 보통은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 근데 실제로는 안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구현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많다는 거죠. 최소한 메타인지는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은 솔직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오후에 이따가 이제 이따가도 자,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감사와 겸손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보통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막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굴곡이. 자, 잘 되는 것 같다가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 것 같습니까? 다양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거기서 가장 나의 상황 자체는 내가 설정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죠? 주어지는 상황은 내가 다 컨트롤하지 않잖아. 비가 온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경제 불황이 왔다. 내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다 그 상황에 따라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히 극복하고 개척해 나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교만하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교만. 그런데 거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영민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민. 우울증. 자, 교만이나 자기 영민의 공통점이 뭔 것 같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 중심적 사고예요. 생각이 내 안으로 갇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라는 게 현대인들에게 너무 많아요. 우울증이라는 게 몰려오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거꾸로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 우리도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많은 어르신들이 가르침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미 수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한 내용들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한두 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에 집착해서 비관하고 우울증들을 어떠한 주제를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첫 번째 축복이 인간이 정말로 영성의 존재, 가정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라는 것이 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 참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사랑.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참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참된 사랑이 뭡니까? 참된 사랑.
자, 이것은 결국은 나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만나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마음에 든다. 소유욕입니다. 사실. 나 중심이라는 거죠. 내 스타일이다. 내가 당신을 가지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걸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나 이거 너무 사랑해. 난 케이크를 너무 사랑해. 스마트폰 너무 사랑해. 유튜브 너무 사랑해. 너를 너무 사랑해. 이거는 사실은 욕구이고요. 차라리 그거는 나 뭐 좋아해라는 단어가 가깝다는 거죠. 살아보니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 중심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 대표적으로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이 어디 나 중심입니까? 자녀 중심이죠. 그 말은 뭡니까? 상대 중심이고 이 참된 사랑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투입하는 거고 투입한 양만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러한 참다운 사랑입니다. 그걸 가정에서 발견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향하는 사랑이 크기로 보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크기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크기가 어느 게 크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크죠. 왜 그렇습니까? 왜 어른이니까 그렇습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아니요. 투입한 게 많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학교를 사랑한다? 학교에서 누가 가장 학교에 대한 사랑이 큽니까? 학교를 위해서 가장 투입한 사람이 학교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회사에 대한 사랑, 너에 대한 사랑. 그러면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 이 관계의 중심이 참사랑을 갖고 있으면 이 관계의 모든 것 속에서 투입, 상대를 위한 투입이 없이 사랑이란 말은 거짓이다. 이게 질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원인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모와 자녀 관계는 종적 관계 속에서 그 기대되어지는 책임을 그 사랑의 다른 이름을 자애 혹은 효라 그러고 부부에게도 책임과 절개라는 사랑의 이름이 있고 형제 자매에게도 우애와 공경이라는 그러한 사랑의 다른 이름들이 있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 특징들은 뭡니까? 전부 상대 중심이어야 그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대 중심의 그런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따가 나중에 뒤에 조금 더 나오겠습니다. 여기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소년, 소녀 가장을 해본 아이들이 훨씬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랑을 지닌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이들도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랑의 원형을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배우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시간 할애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아이들이 아기 때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느냐? 아기인데 사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가 잘 빵긋빵긋 엄마를 보며 아빠를 보며 웃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잘 먹고 잘 싸는 것만으로도 부모들은 뭐라고 느낍니까? 아이고 효자다, 효녀다. 그거부터가 사실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부모가 만약에 아이가 빵긋 웃는데 부모가 그걸 보고 인상을 쓰면 아이들이 웃겠습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저 상태를 기쁘게 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고 거기서 자기의 존재감,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걷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뭐합니까? 사고도 많이 치는데 그 사고를 치고 와서 철없게도 부모한테 자랑을 합니다. 네? 그죠? 그런 경우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고를 쳐놓고 자랑을 해요. 그 포인트를 잘 잡아요. 아이들의 심리는 뭐냐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어요. 기쁘게 하는 방법은 잘 모르는데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는 칭찬받고 싶어한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아이들이 칭찬받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기쁘게 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칭찬의 핵심은 뭐냐면 영혼 없는 그 말이야. 칭찬의 핵심은 기뻐해 주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청소년기까지 왔어요. 청소년기까지. 청소년들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정말로 아이들이 성숙하게 크고 있다면 청소년기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존재라는 것. 그런데 사랑을 잘 배웠으면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 중에는 내가 뭐 공부도 잘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의 가장 기쁨은 언제냐? 나를 사랑할 때다. 나를 사랑할 때 부모는 기쁘더라. 근데 이 자녀들이 그거를 잘못 배우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할 기회를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시작됩니까? 아유,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상황이 시작되면 부모와의 혼란이 시작돼요.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을 때 힘들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부모는 부모로서 성장을 하고 기쁨을 얻고 있었는데 사랑의 속성대로 자녀가 그 사랑을 안 받으려고 하고 그 관계가 단절이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자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녀의 사랑도 사실 올바로 성숙하면 그때 야, 내가 거기서 사춘기를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면 다시 나를 부모 앞에 갖다 놔요. 부모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갖다 놔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엄마가 최고예요.